안녕하세요. 오늘 고대 폼페이 유적지에 왔어요. 폼페이 입장할 수 있는 몇 개 입구 중에 서쪽 입구인 마리나 입구로 들어가려고요. 앞에 보이는 티켓 창구에서 표 구매하시고요. 입장하러 이동합니다. 오늘 어디를 볼 것인지 지도로 설명드리고 갈게요. 폼페이는 고대 로마 시대 이전부터 존재하던 나라인데요. 고대 로마 이전의 그리스 문명의 나라였죠. 로마가 정복한 이후에 로마화시킨 나라로 변하죠. 폼페이 유적지 지도예요. 로마는 정복한 나라를 다시 로마 스타일로 리모델링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십자 모양의 메인 도로를 만들고 이 두 개의 도로를 중심으로 로마식 나라로 리모델링 했는데요. 고대 폼페이에도 그대로 적용됐죠. 마리나 입구에서 포로 광장, 데쿠마노라고 하는 길이 있고 남북을 잇는 카르도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폼페이에서는 카르도라고 하는 길은 스타비아나라고 하고요. 데쿠마노 길은 아본단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아본단자 길을 오늘 중심으로 해서 여행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둘러볼 장소를 포인트 잡아보면 마리나 입구에서 바질리카를 그리고 늑대의 집을 거쳐서 목욕탕 갈 거예요. 그리고 세탁소를 들려서 식당도 잠깐 보고 옥타비우스 집에서 원형 경기장으로.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마리나 입구를 통과합니다. 마리나는 해안이란 뜻이에요. 고대 폼페이가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멸망하기 전에 원래 폼페이는 항구 도시였거든요. 이렇게요. 그래서 저 아래가 선착장이었어요. 앞에 보이는 건물들은 선착장 관련 건물들이고요. 여기 길은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짐 가지고 올라오던 길이고, 그렇게 올라오면 앞에 두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왼쪽 문은 사람들이 드나들던 문이고 오른쪽은 짐을 가지고 동물들이 들어가던 문이에요. 입구에서 여기까지의 길은 그래서 마리나 길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리나 길 바닥을 지금 한번 보시면 조그만 하얀 돌들이 박혀 있는데 달빛에 비쳐 마차들이 저녁에도 도로가 보일 수 있게 만든 거래요. 왼쪽에 바질리카라는 건축물 입구로 들어갈게요. 바질리카는 로마 제국 때까지만 해도 공공 건축물이었어요. 주로 공공 행사나 회의 같은 걸 하던 곳이었거든요. 밀라노 칙령 이후에 그리스도교가 성당 건축을 시작하면서 바질리카 건축 양식을 성당에 적용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회의를 이끌던 사람의 자리를 제단으로 쓰기가 딱이었던 거죠. 성당을 공공건축물과 거의 똑같이 만들어요. 또 현재는 바질리카 하면 성당이란 말로 사용되고요. 조금 빨리 걸어볼게요. 권력부가 독립적으로 3개의 건축물로 나뉘어져 있고요. 현재로 말하면 시청 지역처럼 사용되던 곳이었던 거죠. 당시 시청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던 모습을 상상하며 지나가 봐요. 옆에 포로 광장으로 이동해 볼게요. 여기가 포로 광장이에요. 이 포로 광장도 그리스 문명이었던 폼페이를 고대 로마가 정복 후에 로마화 시켰다는 증거예요.
저 멀리 있는 산이 아직도 활화산인 베수비오 산이고요. 앞에 있는 건물은 로마 제국이 세운 제우스 신전이에요. 포로 광장과 연결된 이 길이 바로 아본단자라는 길이에요. 앞에 돌 3개는 진입금지 표시예요. 마차가 멀리서 이 표시를 보고 막다른 길이라는 걸 알았겠죠. 풍부하다는 뜻의 아본단자길이 동서를 가르는 메인 길로 펼쳐져 있네요. 이 길에 빽빽하게 세워진 상점들, 식당들, 부유한 저택들, 각종 시설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걸어봐요. 양 옆에 인도였던 바닥도 아름다운 문양으로 모자이크가 되어 있었어요. 앞에 횡단보도 역할을 했던 징검다리도 보이네요. 보이는 오른쪽의 집은 입구 바닥에 멧돼지 사냥하는 모자이크가 있어서 멧돼지의 집이라고 부르죠. 아무래도 당시의 주요 산업이었던 목축이나 사냥으로 돈 번 가문의 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빛이 너무 강해서 바닥에 모자이크가 잘 안 보이네요. 좀 아쉬운데요. 길 위를 장식했던 남겨진 모자이크가 좀 보이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왼쪽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설치해둔 수조가 있네요. 물이 콸콸 나왔겠죠? 로마의 수로 건설은 제국이 유지될 수 있었던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였어요. 폼페이의 멸망은 고대 로마 티토 황제 79년 8월 24일 오후 1시쯤부터 시작된 근처 베수비오 화산이 대폭발을 하면서죠. 화산이라는 개념이 없던 당시의 사람들에겐 대처할 틈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던 거죠. 상상만 해도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을지 알 것 같아요. 날아온 화산재가 순식간에 2-3m 정도 됐다고 하니까요. 나라 전체가 땅속에 묻혀버리게 된 거죠. 이제 늑대의 집에 가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바닥에 늑대의 집 방향을 가리키는 표시를 보죠. 당시에 저런 남근 형상은 늑대의 집을 가리키기도 하고 부와 풍요를 가져다주는 복의 상징물로 사용도 됐어요. 늑대의 집은 매춘업소를 가리치는 말이에요. 당시엔 불법적인 곳이 아니니까 너무 우리 시대의 눈으로만 보지는 마시고요. 이태리 말로는 루빠나레라고 해요. 루빠는 암컷 늑대를 뜻하고요. 일하던 여성들이 외국인들이 많았는데 언어가 잘 안 통해서 호객행위 할 때 내는 소리가 늑대 울음소리 같았다라는 뜻이에요. 이곳은 아래층 5개의 방, 위층 5개의 방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던 건물이래요. 사람들의 신장이 그리 크지 않았다는 걸 침대 크기로 알 수 있어요. 눈으로 한번 어떤 것인지 보세요. 관련된 벽화들도 많이 그려져 있죠. 이 방의 침대 크기는 더 작았을 것 같아요. 이제 나가볼게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약 2000년 된 수도관을 볼 수 있어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금의 것과 차이가 거의 없죠. 이제 목욕탕으로 가볼까요? 로마 제국이 수로를 이용해서 늘 신경 쓰던 건축물이 목욕탕이었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현재 위치가 여기고요. 목욕탕 중앙 정원이 보이네요.
자, 왼쪽으로 목욕탕 시설이 있는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공공 목욕탕은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혼탕으로 시작해요. 하지만 목욕탕 건축물들이 점점 거대해지면서 남녀를 구분하게 되죠. 이 목욕탕도 오른쪽에 남탕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보수 중인지 입장이 불가합니다. 여탕만 열려 있어서 이쪽으로 입장합니다. 목욕탕은 탈의실, 냉탕, 온탕, 열탕, 보일러실 순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앞에 탈의실인데 냉탕이 함께 있기도 해요. 빛도 들어오고 환기도 되게끔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목욕탕은 24시간 영업을 했어요. 문을 안 닫았단 말이죠. 목욕탕이 그들 삶에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황제가 제발 업무 시간만이라도 목욕탕 가지 말라 했어요. 목욕탕으로 출근하고 퇴근한다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목욕탕 건축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어요. 여기는 가장 덥다는 열탕이에요. 천장에 습기가 차면 옆으로 물방울이 떨어지라고 천장에 줄무늬를 새겨 놓은 것이 남아 있어요. 천장에서 물방울들이 막 떨어지는 게 문제였다잖아요. 그리고 공공목욕탕 입장료는 공짜였어요. 당시 공공시설들 다 공짜였어요. 콜로세오도요. 열탕 욕조가 보이네요. 벽도 차가울까봐 다 이중벽으로 만들고 벽 사이에 뜨거운 열기를 계속 불어넣었었어요. 스파 시설도 물론 갖추고 있었고요. 구멍난 오른쪽 벽에 공간이 보이시죠? 목욕탕 바깥 정원으로 다시 한번 나가볼게요. 이곳은 안쪽에 물레방아가 있었다는데 아마도 물을 관리하려고 만든 시설인가 봐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 목욕탕은 작은 야외 수영장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에요. 이제 밖으로 나갈게요. 앞에 남북을 잇는 스타비아나길, 동서를 잇는 아본단자길. 여기가 이제 교차점이에요. 우리는 아본단자길 여행 중이니까 아본단자로 가겠습니다. 현재는 높이 1281m의 베수비오 산이지만 당시엔 100m 이상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하니까 약 1400m 정도의 산이었겠네요. 대폭발로 폼페이가 재난에 휩싸였을 때 티토가 새로운 황제가 됐을 때라 지원군을 보내와 도와주려고 했지만 재난이 너무 커서 포기하게 되었었어요.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예전에는 폼페이 사람들이 재난으로 대부분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연구가 많이 진행된 지금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난을 피해 살아남았다고 봅니다. 실제로도 근처 나폴리 항구에 있던 로마 함대 군인들이 도움을 주러 왔다가 목숨을 잃기까지 했었다 해요. 폼페이에서 유일한 세탁소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요. 플로우니까 스테파니 세탁소라 불러요. 입구가 여기고요. 오줌을 사용해서 세탁을 했고 그래서 입구에는 2개 정도의 오줌통을 세워뒀었다 해요. 그럼 집안의 요강을 들고 와서 놓인 오줌통에 버렸다고 해요. 입구 오른쪽에는 데스크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요. 아무래도 스테파니는 이 가게의 주인 이름 같다 합니다. 앞에 오줌을 가득 채우고 세탁을 하던 큰 욕조가 보이네요. 좀 더 들어가 보면 왼쪽은 작업 공간이 있고요. 세탁소엔 여성들도 많이 일을 했다고 해요.
가문의 집을 리모델링해서 세탁소로 사용한 것 같다고 합니다. 저기 앞에는 세탁물을 헹구던 장소로 보이고요. 한번 올라가서 볼게요. 양쪽 벽면에는 주로 세탁물을 발로 밟으며 헹궜다고 하고요. 중앙의 큰 욕조에서는 마지막으로 깨끗이 헹궜을 걸로 보여요. 기왕 오셨으니까 식당도 잠깐 가보셔야죠. 이런 모습이었겠네요. 주로 음료수, 음식, 식료품 이런 것들을 팔았을 걸로 보여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바로 옥타비우스의 집으로 갈게요. 여기가 옥타비우스 꽈르띠오의 집이에요. 발굴 당시 바깥벽에 선거용 포스터가 그려져 있었고요. 로레이오 티부르티노라고 하는 후보의 포스터여서 여기를 로레이오 티부르티노의 집이라고 불렀었어요. 대폭발 바로 전쯤 리모델링한 것으로 보이는 방 안에서 옥타비우스라는 인물의 문장이 발견되어 현재는 옥타비우스 꽈르띠오의 집이라고 불러요. 집은 당시 1세기에 사용되던 다양한 건축 양식을 볼 수 있기도 한데요. 부유했던 사람의 집이라서 크기도 크고 내부는 화려한 그림들로 채워져 있어요. 조금 빨리 움직이며 보고 나갈게요. 십자형 수로가 집 안까지 들어오네요. 멋지죠? 폼페이의 가장 남동쪽에 위치한 원형 경기장으로 가볼게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산책하는 기분도 들어요. 멀리 원형 경기장이 보이네요. 저 원형 경기장은 콜로세오보다도 약 150년이나 먼저 세운 거예요. 135m, 104m의 타원형이고요. 역시나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경기장을 만들었고 약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해요. 들어가 볼게요. 혹시 로마에 세워진 콜로세오가 궁금하신 분은 콜로세오 영상도 만들어 놓았으니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요. 폼페이 최후의 날 영화 속에 이 경기장이 등장하잖아요. 아직 영화 못 보신 분은 한번 꼭 보세요. 폼페이 원형 경기장이 참 보존이 잘 되어 있네요. 이 경기장이 콜로세오보다 150년이나 먼저 만들어졌다 하니까 콜로세오 보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 들어요. 발굴하면서 땅속 공간에 석고액을 부어 본뜬 석고본을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운명의 순간을 볼 수 있죠. 안타깝죠? 마지막으로 폼페이 발굴에서 가장 발굴이 잘 됐다고 말하는 그리스 문명 시절 폼페이의 중심지였던 아폴로 신전을 보여드리며 영상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